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FX 마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 FX 마진 대충 이 통화를 거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FX 마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FX 마진은요. 이 FX 마진은 Foreign Exchange입니다. 즉 뭐 더 여러 가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복잡하니까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사실 큰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자,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자, Foreign Exchange의 약자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이 TV 가끔 보시면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1달러당 뭐 1000원을 넘었다 1200원을 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통화거래 FX 마진 거래입니다. 자, FX 마진 거래와 이 파생 거래가 뭐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조금씩 베일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파생 거래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만기가 신경이 쓰이신다. 사실 만기라는 부분들이 왜 만기가 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만기가 있을까요? 바로 옵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굳이 만기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통화처럼 지금 이 FX 마진 거래는 만기라는 게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쵸? 통화에 이 한국 돈,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에 만기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파생에는 왜 만기가 있을까요? 바로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근본적인 부분에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FX 마진이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물이나 옵션에는 그쵸? 만기가 있는데 바로 옵션의 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있는 사람들 즉 메이저들은 옵션의 프리미엄 따먹기를 하기 때문에 만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프리미엄을 따먹죠. 그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기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거래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특별하게 만기가 있는 이유도 없어. 그쵸? 그냥 만기가 있대. 왜 만기가 있겠어요? 바로 프리미엄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감소분을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옵션에 만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들이 짜놓은 판이라는 거죠. 자, 여하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FX 마진을 한번 파생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FX 마진이 뭐냐? FX 마진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문적인 용어들은 안 쓰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달러와 일본 엔이 있어요. 자, 최근에 일본이 엔이 많이 낮아졌죠? 무슨 얘기죠? 일본의 최근 많이 낮아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달러 가지고 일본의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1000원 가지고 일본의 물건을 예전에는 한 개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한 개 반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놓으면 상대적으로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즉 수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경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으로 환율을 만졌다는 얘기는 자신의 나라들의 이 가치를 떨어뜨려 놓으면 수출은 잘 되겠죠. 그쵸? 옛날에는 1달러만 받는 것을 지금은 0.5달러에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환율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최근에 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만지는 바람에 미국이 뭐 상당히 뭐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정론화된 얘기인데 미국 쪽에서 움직였죠. 이 자식들 봐라. 그래서
뭐 지금 뭐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 여파가 오니까 일단 수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부분을 만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단적인 있는데 대단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 환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통화 대 통화의 거래다라는 게 바로 이 FX 마진이라는 거죠. 뭐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맙시다. 뭐 경제적 요인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럴까요? 사실 이럴 것 같습니까? 이렇지 않다라는 걸 나중에 파장의 선물 옵션 규칙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FX 마진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세계적인 경기의 동향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역시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 시간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증권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실 증권사 이 HTS 부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간단하게 이 FX 마진 거래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뭐가 있겠죠? 바로 한국 돈하고 달러의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코리안 원을 평가가 높아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옛날에는 1달러에 1,000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00원이어도 1달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외여행을 많이 가겠죠. 옛날에는 똑같은 1달러 쓰기 위해서는 1,000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900원이면 돼요. 그러면 수입을 많이 하겠죠. 즉 자신의 나라의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학적인 관점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싸게 더 적은 돈으로 외국 물건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량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을 잘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엔저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가 엔저에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자신의 제품들의 수출을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자, 그 떨어뜨리는 게 어떤 식으로 떨어뜨리는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뜨려서 자신들의 제품의 수출에 이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증거금은 똑같습니다. 자, 증거금이 있겠죠. 선물과 같이 증거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거래를 하실 때 최소한 나는 이런 정도의 이 거래의 이 안정성을 내가 보증을 하겠다. 이른바 보증금이죠.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또 FX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거래입니다. 월요일 7시부터 서머타임 때는 월요일 6시부터. 그래서 FX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거래 시간이 없다. 따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서머타임입니다. 뭐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뭐 따라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월요일 7시부터 언제까지? 토요일 7시까지. 중간에 안 쉬어요. 계속 거래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 CME장하고도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CME장도 즉 이 통화 선물 있죠. 엔달러, 호주 달러, 유로 달러 여러 가지 이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30분 쉬고 계속 돕니다. 즉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단 규정은 이 FX 마진은 거래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타임 때는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400배에 달하는 큰 규모다.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나요? 자, 3조라고 합니다. 그럼 3,200조. 그쵸? 1거래량이 3조 2천억 달러라는 얘기는 대략 뭐 3조 2천억이니까 대략 따지면 한 4천조겠네요. 4천조. 하루에. 대단한 거죠. 이거 주식시장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을 투자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다행히 소액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 소액으로, 즉 작은 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양방향 수익 구조다. 이거 파생은 당연한 거죠. 오르고 내리고에 둘 다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방향이 가능한 겁니다. 주식은 한방 물론 공매도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일반 개인들한테는 혜택이 없죠. 그래서 공매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개인들한테는 이 양방향이 된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따로 없어요. 역시 왜 수수료가 없는지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문 방법,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품과 비교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FX 마진은 기본적으로 선물과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래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자, 저는 지금 일단은 한국투자증권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어느 증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FX 마진을 거래를 해주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해외 선물은 뭐죠? 야, 이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소죠.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소입니다. 자, 선물의 경우엔, 파생의 경우엔, 자, 선물은 우리나라는 어디? 거래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한국이나 모두. 왜 그럴까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이에요. 그 자체 내에서, 거래소 자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모두 거래소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우리나라는 코렉스, 그죠? 자, 미국은 CME도 있고 뭐 뉴욕 증시도 있고, 그쵸? 뭐 런던 증시도 있고, 오사카, 일본 오사카 증시 있고, 싱가포르 증시 있고, 그쵸? 여러가지 이런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조성이 되질 않고, 얘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한국 개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죠? 증권사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다 그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 그쵸? 그래서 여기 개인, 이렇게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얘네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여기서 뭐 한국 증권사 거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FX 마진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FX 마진은 개인하고 개인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통하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선물은 돈은 아니죠.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옵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건이 실질적으로 물론 뭐 실물 인수도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선물이나 옵션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주고 파는 겁니다만, 통화는 직접 물건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달러를 직접적으로 사고 파시는 거예요. 이른바 여러분들이 외환 딜러가 되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외환 딜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바로 외환 딜러예요. 이게 바로 외환 딜러입니다. 자, 무슨 얘기다? 자, 이게 지금 인터뱅크 뭐 말이 인터뱅크, 이건 개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어느 은행이 이거를 싸게 팔고 적게 팔고 싸게 팔고 적게 팔고를 조금씩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증권거래소나 마찬가지로 이 해외 선물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얘네들은 이 선물이 물론 개인이겠지만 얘네들은 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소에서 딱 틀을 만들어 주는 거지만 FX 마진은 거래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중개자마 브로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브로커가 상당히 이 안 좋은 개념인데, 이 브로커, 이 중개소 브로커를 가지고, 자, 이거 뭐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 FX 마진은 브로커를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 브로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자격만 갖추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실제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즉 이러한 중개소를 열어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중간에 이 단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많으면 세 단계, 뭐 하나부터 세 단계까지가 또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전체적인 내용에는 중요하진 않고요. 개인 대 개인의 거래하는 있어. 근데 이 개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개인이겠지만 은행들도 들어갑니다. 은행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 신탁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기타 등등등.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도 똑같은 달러를 거래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달러 사고 팔 수 있듯이. 옛날에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법이 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면 달러 계좌를 따로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특별한 이 제한 없이 달러 계좌를 보유하실 수가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거래할 수가 있는 게 바로 FX 마진의 장점이겠죠. 자, 뭐 거래 통화의 표시 이런 거 중요한 이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핍이 나옵니다. 핍. 용어의 차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 거래는 틱이라고 하죠. 한 틱, 두 틱. FX 마진은 핍이라고 합니다. 핍이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요. 스프레드가. 자, 왜 스프레드가 벌어지냐 보기. 스프레드가 뭔지 우리가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아마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왜 스프레드가 벌어지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라는 거를 대충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제 주문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실제 주문창입니다. 자, 지금 거래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호가가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와 자, 매도 쪽은 이제 물량이 쭉 나오겠죠.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가와 이 팔 때와 살 때가 각각 다 약간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이나 옵션에 보면 이거 약간 틀려요. 자, 팔 때 보면 119.031. 비싸게 팔고 싶으면 누구나 있겠지만 그렇게 비싸게 또 호락호락하지가 않겠죠. 보시면 살 때 보겠습니다. 119.047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핍당 얼마다? 8달러라는 얘기입니다. 한 핍당 8달러. 한 핍이 얼마다? 0. 자, 이거는 지금 미국 N입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자주 하시는 미국 유로 달러 바꿀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FXCM과 MP가 있어요. FXCM과 얘가 두 개가 달라요? 거의 같은 겁니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주문창은 한국투자증권 거예요. 이 보신 부분은 한국투자증권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국투자증권은 브로커를 두 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래의 안정성을 뭐 위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즉 FXMC나 이 MP가 바로 브로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중개소도 있어. 정확하게 전문 용어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전문 용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개념만 잡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얘네가 바로 중개소, 브로커, FXCM, MP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걸 주냐면 이 FXCM이나 MP의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저희는 안전한 중개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식들이 이거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마이크라고 달러를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소를 거치기 때문에 중개소의 장난질에 놀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증권사에서는 이 중개소 뭐 큰데 쓰겠죠. 물론 당연히 뭐 신뢰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중개소 부분에 대해서 신용도를 파악하는 게 이 업무 중에 주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스프레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보시면 팔 때와 살 때 가격차가 벌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거래하실 때에도 스프레드는 똑같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벌어져요. 단지 이 정도로 이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럴까 설명을 한번 볼게요. 거래소의 경우엔 자, 이걸 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거래소가 있다면 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간단하겠죠. 얘네들이 간단해요. 즉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거래소지만 한국투자증권하고 얘는 CM이겠지만 이렇게 각각 인터뱅크, 즉 개인들한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 다 취합을 하죠. CM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기 때문에 취합을 해도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취합을 해도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즉 FX 마진보다 일반적인 거래소의 스프레드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스프레드가 똑같이 벌어집니다. 호가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비싸게 팔고 싶고 싸게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환은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게 벌어져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선물 옵션에 관계된 스프레드 벌어진 가격은 눈에 안 보일 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벌어져요, 걔네들도. 그 차이가 작을 뿐이지. 그리고 FX 마진이 호가가 이게 서로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거래자가 많고 취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취합자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중개에서 브로커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스프레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중개소에서 진행되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 FX 마진은 간단한 방법은 뭐다? 제일 좋은 거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1,000만원 정도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지만 1,000만원 정도면 이 계좌를 여셔서 증거금으로 인정이 되셔서 거래가 진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이 해외 선물하고 이 FX 마진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사시면 환전 과정은 특별하게 거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자, 미국 N입니다. 이걸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특별한 과정을 거치진 않아요. 단 여러분들이 인출을 하실 때 환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증권사의 수익이에요. 물론 수수료도 있지만 증권사가 가장 수익을 많이 챙기는 부분이 바로 이 수수료 부분입니다. 환전 수수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해외 선물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셨다면 해외 선물을 하시면 달러로 거래를 하죠. 주로 뭐 일본 이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엔화로 거래를 합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로 거래하시건 엔화로 거래하시고 주문은 바로 들어가요. 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 이거는 뭐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이 FX 마진과 이게 돈이 어떻게 움직여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FX 마진이건 해외 선물이건 간에 주문이 들어가면 바로 체결이 바로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증권사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주문 체결 들어가는데 환전하고 여러가지 기타 등등 얼마나 귀찮아. 주문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문을 딱 넣게 되면 증권사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이미, 그러니까 이제 뭐 예치한 부분이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들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그래서 즉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익이 나셔서 인출을 하신다.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즉시 인출이 인출의 경우엔 즉시 인출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나 엔화 외환을 한국 원화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달러로 그냥 가지고 계셔도 돼요. 인출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 증권사 계좌에 달러나 엔화로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러 가지고 외부에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출할 때는 달러 계좌나 엔화 계좌 있지 않으시면 다 원화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증권사의 주 수익원입니다. 이건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아까워 뭐 주기 싫어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출하려면 불가피하게 이거는 달러 환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언제죠? 뭐 하루에 뭐 3-4차례 합니다만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가 돼요. 바로 인출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달러의 경우엔
물론 뭐 증권사마다 좀 빠른 데가 있고 좀 늦은 데가 조금씩 대동소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주문은 달러로 바로 나갑니다. 왜?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 가지고 바로 그냥 주문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증권사 여기서 뭐 혹시 뭐 증권사 이제 저희는 이제 증권사 이제 딜러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딜러분 우리는 뭐 대출 같은 거 안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학습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증권사에서 미리 그거를 앞서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 FX 마진에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엔 이 FX 마진과 해외 선물 전혀 딴 거 같지만 전혀 다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있을 다음에 보실 내용 잠깐 보시면 이 FX 호가 주문하고 119.031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뭘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엔화 달러 부분하고 같단 말이냐? 볼게요. 같지 않겠죠. 자 우선 잠깐만요. 틀리죠? 8401인데 어이씨 얘는 119 다르네? 과연 다를까요? 이건 지금 엔화 달러 9월물 선물입니다. 다를까요? 그러면 이번에 호주를 한번 볼까요? 호주? 좋습니다. 이번에 호주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 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유로 달러를 한번 볼게요. 자, 유로 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로 FX겠죠? 자, 1.1156입니다. 1.1156이에요. 자, 얘들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FX 마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1.1150, 1.1147입니다. 자, 만기가 있는 선물과 만기가 없는 FX 마진의 숫자 유사성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 다음 호주 달러 한번 볼까요? 호주 달러.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 호주 달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FXCM을 하셔도 되고 MP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거래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 FXCM도 큰 회사고 MP도 큰 회사입니다. 똑같이 이용 상관없어요. 자,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입니다. 0.6907이죠. 그렇죠? 0.6907입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선물 호주 달러 해외 선물 호주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 보겠습니다. 0.6907 비슷합니다. 자, 스프레드는 벌어져 있어요. 살 때와 팔 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원하는 살 때와 팔 때 다르겠죠. 마찬가지 이거 호가 차이입니다. 스프레드는 호가 차이를 의미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유사합니다. 그럼 엔화만 왜 틀릴까? 엔화가 틀린 게 아닙니다. 엔화도 똑같은 겁니다. 단지 달러하고 엔화하고 순서가 비교 대상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즉, FX 마진이 전혀 생판 다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FX 마진도 뭐 시장의 변화가 어떻고 뭐 비가 오고 뭐가 어떻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선물 옵션 파생의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다음 시간에 똑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